애미야, 애비야, 다들 어디 있어? 아니, 이것들이 어디 있는 거야? 아버님, 오셨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아니, 이것들이 어른이 오시면 바로바로 나와서 인사를 해야지. 어디 있다가 나오는 게야? 죄송해요, 아버님. 그이는 업무 때문에 서재에 있고, 저는 어머니 방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내일 병원에 챙겨갈 짐들이 좀 있어서요. 병원에를 또 가려고? 거기 비싼 병원에 간병인이랑 다 있는데 너는 못한다고 거기를 징그럽게 들락거리냐? 지겹지도 않냐? 아버님,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당연히 어머님을 잘 챙겨야죠. 아버님이나 그이는 회사 일로 바빠서 어쩔 수 없다지만 저까지 안 가보면 어머님이 얼마나 상심하시겠어요. 가뜩이나 아프신 몸으로 거동도 못 하시고 병원에만 계시는 것도 답답하실 텐데 저라도 자주 가서 얼굴 비춰야죠. 아무리 최고의 의료진의 간병인이 챙긴다고 해도 가족만 할까요? 병원에서 어련히 알아서들 할까?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답답하게 정말. 하여간에 너는 네 시애미밖에 챙길 줄 모르지? 같이 사는 시아버지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말이다. 아니에요. 아버님도 잘 챙기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런 애가 시아버지가 집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방에 처박혀 있냐? 됐고,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내가 니들한테 소개할 사람이 있으니까. 예? 소개할 사람이라뇨? 누구 손님 오셨나요? 아, 그건 이따 설명할 테니까 얼른 가서 주승이나 불러오래도 애비 내려오라고 하고 너는 부엌 가서 차 좀 내와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뒤숭숭한 집안 상황 때문인지 최근 들어 부쩍 짜증이 늘어나신 아버님께서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집에 오셨는데도 집안 식구 누구 하나 나와서 인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평소 아버님 귀가 시간보다 한참 일렀던 탓에 방에 있던 제가 아버님 들어오시는 소리를 못 들었나 봅니다. 덕분에 심기가 불편하신 아버님께서는 제게 괜한 잔소리를 하시더니 소개할 분이 계시다며 제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시키셨어요. 저는 곧바로 2층 서재에 있던 남편에게 소식을 전하고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주방에서 차를 내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 목과 아버님, 그리고 정체 모를 손님 것까지 차와 다과를 준비해 응접실로 가자 아버님 옆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차 내왔습니다, 아버님. 너는 빨리빨리 좀 하지.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차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는 줄 알겠네. 손님 기다리시는 거 안 보이냐? 죄송해요, 아버님. 근데 이분은 누구신지... 아버님 옆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중년의 여성분을 보며 저는 순간 쎄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소개한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듣지 못했는데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설명을 듣지 않아도 대충 상황이 짐작이 되더라고요. 나이차가 꽤나 나 보이는 아버님과 여성분이셨지만 누가 봐도 두 사람 사이는 보통이 아닌 듯 했습니다. 저보다 미리 내려와서 응접실에 앉아있던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인 건지 그 상황을 지켜보고 몹시 당황하며 안절부절 하는 듯 했죠. 아버님, 소개시켜 주신다는 분이 이분이신가요? 이분은 누구세요? 어허, 예의를 차리지 못해. 어른을 배웠으면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응당 인사부터 해야지. 여기 깍듯이 인사드려라. 예? 아니, 누구신지를 알아야 제가 인사를 드리죠. 이분이 대체 누구시길래요, 아버님? 아니,
에미 너 왜 큰 소리를 내냐? 지금 어른들 앞에서 무슨 버르장머리야? 어머, 이 집 며느리 기가 세네. 아이 듣기로는 고분고분 착하다 그러더니 전혀 아닌데? 아무래도 자기가 사람 잘못 봤던 모양이야. 자기야, 자기 며느리 별로 안 착해 보이는데? 아니, 제가 원래는 얌전하고 참한데, 아유, 거참. 아유, 됐어. 자기가 곤란하면 내가 직접 소개할게.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큰 소리 치는 거 보니 대충 상황 파악한 것 같은데. 피차 서로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속 시원하게 하자고. 우리 다 알 만큼 아는 성인들이잖아? 글쎄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대체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어머, 아주머니라니. 정말 발칙하고 싸가지가 없네. 자기 대체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자기가 사람 좋고 물은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집안에 며느리 교육은 잘 시켰어야지. 하긴 그러니 집구석이 이 모양 이 꼴이겠지. 아우, 정말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게 많겠어. 야, 너 어디다 대고 아주머니래? 내가 누구냐고? 궁금하면 똑똑히 들어. 나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야. 시어머니 옆에서 앙탈을 떨며 간들거리던 여자의 모습에 저는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런 여자를 집에 들인 아버님이나 그런 아버님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 정체 모를 저 여자나 둘 다 제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더라고요. 행여나 어머님이 이런 꼴을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실지. 자리에 계시지 않는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직접 얘기하지는 않으셨으니 아닐 거라 믿어보려 설마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라는 제 말에 기분이 상한 그 여자가 자기 입으로 자기 정체를 밝히더라고요. 자기가 제 새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라니. 제 시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요. 그쪽은 대체 누구시길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죠? 아버님,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님도 그러고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죠. 아니, 나더러 뭘 어쩌라고. 방금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너도 들었잖냐. 니들 어머니 될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돼. 아버지, 진심이세요? 어머니라니요. 제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래. 병원에 그렇게 누워있다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죽을지 모를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새장가 들어보려고 그런다. 우리가 다 알아서 결정한 일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그런 줄 알고만 있으면 돼. 지금 새장가를 드시겠다고요? 아직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세요? 아버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직 어머님이 두 눈이 새파랗게 뜨고 계시는데 그럼 지금 첩이라도 드리겠다는 말씀이세요? 꼭 본처 죽어야 새장가를 드냐? 옛날에는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많이도 드렸어. 돈 좀 있다고 하면 다 그러고 살지. 누가 나처럼 불쌍하게 마누라도 없이 살아? 이 나이에 챙겨줄 사람 하나 없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냐? 아파서 병원 신세 지느라 있으니만 못한 마누라 기다리느니 내가 내 앞가림 하겠다는 거 아니냐. 아무튼 앞으로 나랑 이 집에서 같이 살게 될 거니까 다들 새어머니로 잘 모셔라. 알겠냐? 아버지,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아이 시끄러워. 자꾸 내 말에 반대하면 너도 치워버릴 줄 알아라. 알겠냐? 그래. 자식들은 그냥 부모 말에 따르면 되는 거지. 뭔 말들이 그렇게 많아? 앞으로 잘 부탁해 다들. 예, 너는 나 들어오기 전에 안방 싹 치워놔라. 그 여자 흔적 다 치우라는 말이야. 알겠니? 그 해는 어머님이 병을 얻으신 지 2년이 되어가는 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난치병 판정을 받으신 어머님께서는 유명 병원에 입원하셔서 열심히 치료를 받고 계셨지만 괜히 난치병이 아닌 건지 안타깝게도 치료에 큰 차도는 보이지 못하셨어요. 게다가 2년이나 병상에 누워 계시며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셨으니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신 상태이셨죠. 병원에서도 해볼 만큼 해보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솔직히 말하면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은 어머님이 반드시 일어나실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을 올 때부터 저를 딸처럼 품어주시고 예뻐해 주신 어머님이셨기에 저는 그런 어머님의 웃음을 다시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과 합가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품이 늘 그리웠던 제게 어머니는 친어머니 이상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건강하실 적에는 정말 모녀처럼 같이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곧잘 다녔었는데 그런 행복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어머님의 병을 얻어 병상신세를 지게 되셨으니 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머님이 걱정되었던 저는 어머님이 입원하신 뒤로 거의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1인 특등실에 최고의 의료진이 매일같이 상주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걱정되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셨어요. 병원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병실 천장만 보고 계시니 얼마나 우울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자주 찾아가고 틈날 때마다 시어머니를 챙기고 했는데 아버님은 언젠가부터 어머님이 계신 병원도 찾아가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어머니 병세도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버님, 저희 주말에 어머니 찾아뵈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됐다. 니들끼리 다녀오면 되지. 나까지 뭐하러. 아버님, 요즘 어머님 뵌 지 꽤 되셨잖아요. 안 그래도 어머님이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 하시던데요? 나 어떻게 지내긴 알아서 잘 지내지. 그런 얘기야 니들이 전해주면 되지 뭘. 그래도 아버님이 오시면 어머님이 좋아하실 텐데. 아이 됐다니까. 얘가 자꾸 왜 이래. 내가 노는 사람이냐? 매일같이 일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주말에는 나도 좀 쉬어야지. 너는 나까지 병이 나서 들어 눕는 꼴을 봐야 성이 풀리겠냐?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죄송해요, 아버님. 괜한 참견 말고 너 할 일이나 해라. 원래 여자들은 집안에서 큰 소리 내는 게 아니야. 그것도 며느리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것을. 너는 참견이 과하구나. 같이 병원이라도 가자고 말씀드려 봤지만 매번 거절하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처음에는 그 변명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일이 바쁘셔서 그러겠지, 피곤하셔서 그러겠지 하며 저도 어떻게든 시아버지를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아마 어머님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겠죠. 오지 않는 시아버지를 기다리시며 저와 남편에게 시아버지 소식을 전해 들으시며 그런 아버님을 이해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자 결국 아버님의 얘기는 핑계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졌어요. 점점 야위어 가시는 어머님과 달리 아버님은 점점 여유가 생기셨거든요. 분명 회사 때문에 바쁘시다고 했던 아버님이셨는데 그런 아버님은 회사 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 더 바빠 보이셨습니다. 어머님이 계실 적에는 어머님 눈치에 자주 갖지 못하셨던 술자리, 사모임을 다니시고 한창 회사 일이 바쁜 와중에 해외로 골프를 치러 다니시느라 자리를 비우시는 일도 자주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는 아버님이 언젠가부터 저녁 늦도록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녁 약속이 있으시나 보다 싶었지만 자정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으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저는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이 밖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고 다니신다고 말이죠. 아마 한 집에 사는 남편도 예상했을 테지만 저와 남편은 서로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아직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일이었기에 저희가 섣불리 입 밖으로 꺼내면 그 일이 정말 기정사실이 될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설령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프신 어머님께 그 일을 알릴 수도 없을 테니 저희 입장에서도 모른 척하는 게 최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들키지 않으시기를 바랐죠. 그랬는데 설마하니 아예 집으로 여자를 끌어들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21세기에 둘째 부인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첩을 들이겠다는 시아버지의 행동에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아버님에게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두 눈 부릅뜨고 살아계신데 벌써부터 안방을 차지하겠다는 그 여자를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시아버지의 행동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끝까지 시아버지를 막아서려 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아무리 외로우셔도 이건 아니죠. 사람이 해도 될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세요? 니들만 입 다물면 괜찮을 일이야. 설마 너 그 사람한테 말할 생각은 아니지? 그랬다가는 그 병세에 충격받아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너도 네 시어머니 명줄 당기고 싶은 생각은 아닐 거 아니냐? 어머님이 모르신다고 해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아버님은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시끄럽다! 어디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지 할 말을 다 해? 네가 뭐라고 어디 주제넘게 나서고 있어. 그래봐야 너는 우리 집 며느리일 뿐이야. 아니면 너도 네 잘난 시애미처럼 쫓아내주랴? 아버님 이러시면 정말 벌 받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알아듣게 말했는데도 말이야. 눈 깜빡 안 하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있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잘해줬구나. 어디 시아버지 무서운 줄을 모르고 이런 짓을 해? 너 정말 이 집안에서 쫓겨나고 싶은 거냐? 아주 둘이 이혼시켜주랴! 아버지, 그만하세요. 제가 잘 달래볼게요. 여보, 당신도 그만해.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아? 아프신 시어머니 불쌍하지도 않으냐고. 됐다니까. 아버지 화 돋구지 말고 그만 좀 해, 제발. 그나마 네 놈이 말이 좀 통하는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얼른 네 처 데리고 들어가라. 얼른! 여보, 들어가자 얼른. 시아버지 앞에서 대드는 저를 보며 남편은 같이 거들기는커녕 말리길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프신 시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남편이 제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아버지 말에 수긍하는 남편을 보니 배신감마저 들더라고요. 당신 진짜 너무한다. 당신이 이러고도 어머님 자식이야? 당신이 이러는 꼴 어머니가 아시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아니, 당장 나부터도 당신한테 너무 실망인데. 당신만큼은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아버님 편을 들어? 당신 정말로 아버님 뜻에 동의한다는 거야? 아니면 같은 남자라서 그런 거야 뭐야? 그런 거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한테 따지면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고집 부리시는데 우리가 뭘 할 도리가 있어? 어떻게 되긴 당신이랑 내가 열심히 주장해서 아버님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지. 그게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 아니야? 그러다가 진짜 쫓아내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회사 운영을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우길 수가 있겠어? 그리고 나라고 뭐 아버지 저런 꼴 보는 게 좋은 줄 알아? 나도 엄마 생각해서 참고 견디는 거야. 그럼 더 아버님을 말려야지. 어머니 생각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설마 회사 잘리는 게 걱정돼서 이러는 거야? 그래. 지금 당장은 그게 제일 걱정이야. 내 밥그릇 잃을까 두려운 게 아니고 회사 지키려고 이러는 거라고. 지금 아버지가 저러고 있는 마당에 무슨 짓을 더 하실지 모르는데 어머니도 안 계신데 나라도 계속 회사에 버티고 있어야지. 나도 내 생각만 해서 이러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 괜히 아버지 심기 거슬렸다가 이혼이라도 시키면 그때는 진짜 힘들어져. 그럼 어떻게 하자고. 정말 저대로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 데려오는 걸 두고 보겠다는 거야? 지금 와서 우리가 말려봐야 아버지 마음 바뀌지 않을 거야. 우리가 끝까지 반대한다면 아마 다른 집을 구해서라도 몰래 살림을 차리시겠지.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우리가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몸살이며 지켜보자. 그리고 우선 당장은 아버지보다 엄마를 신경 써야지. 아버지 불륜이야 나중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아프신 엄마를 챙기는 게 먼저 아니겠어? 엄마가 건강하게 일어나셔야 이 상황도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아버지랑 괜히 부딪히지 말고 좀 참아봐. 그동안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남편이 시아버지 편을 드는 줄 알고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남편 속도 그런 건 아니었는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남편도 시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어머님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참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회사 주인이신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시고 그 자리를 시아버지가 대신하고 계시니 그런 시아버지 심기를 마냥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었죠.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그제서야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 말대로 당장은 참고 견디기로 했죠. 여전히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머님께는 알려야 한다 생각하는데도 아프신 어머니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도 되는 건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건지 짧은 제 머리로는 도통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그 여자가 결국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안방을 비워달라고 하더니 정말 자기 물건으로 안방을 가득 채울 셈인지 이민 가방을 몇 개씩이나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 당연하게 저더러 방 정리를 시키는 겁니다. 방 청소는 다 해놨지? 그럼 이거 갖다가 채워넣어. 내 물건이랑 옷가지들이야. 다 비싼 거니까 상하지 않게 하나하나 정리 잘 해라. 알겠니? 내가 왜 그쪽 물건을 정리해야 하죠? 아버님에 비해 연세가 그리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 정도는 직접 하지 그래요? 뭐야? 너 지금 반항하니? 아니, 며느리가 될 애가 고분고분 시키는 일이나 잘할 것이지. 뭐 믿고 이따위로 굴고 있어? 뭘 믿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집 며느리지 그쪽 몸종은 아니잖아요? 세시모? 뭐? 그쪽? 야, 너 지금 나를 뭐로 부르는 거야? 그럼 뭐라 불러요? 첩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둘째 어머니라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 입에서 시어머니 소리 들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야, 너 내가 나 잘 모시라 그랬지? 너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너한테 좋을 거 하나 없어. 네가 자꾸 이러면 너만 손해라는 거 모르니? 네가 지금 네 시어머니 믿고 이런 모양인데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저 양반 죽으면 결국 내가 네 시어머니 될 거야. 그때는 첩이 아니라 내가 본처라고. 어차피 모셔야 할 새 시어머니한테 미리미리 잘 보여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줄 잘 서.
뭐라고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요? 어디 감히 그 입에 어머님을 올려. 여기가 누구 집인 줄 알고 그딴 소리를 해. 이거사, 그래봐야 너는 나한테 안 돼. 젊은 애가 패기 넘치게 소리나 지를 줄 알지.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나는 너 같은 애들이랑 차원이 다르단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겨우 너 같은 거한테 무시당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나보다 네가 먼저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잘해. 안 그러면 내가 이 집 본처가 되는 그날이 네 제삿날이 될 테니까. 뻔뻔하게도 그 여자는 심지어 저를 향해 협박까지 했습니다. 자신을 시어머니로 모시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따졌더니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본처가 될 거라며 저더러 잘 보이라고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남의 안방 꿰차고 저딴 소리를 하는 여자를 보고 있자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시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여자를 집에 들였는지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르는 시아버지가 징그럽고 끔찍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염치가 없기로는 제가 본 중 제일이었죠. 사실 그 집은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어머니 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주인이 잠시 비운 사이에 남의 집에 첩을 들인다니 미쳐도 다들 단단히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애초에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을 만나지 않으셨으면 지금 그 연세에 첩질을 할 수나 있었을까 싶은데 말이죠. 시골에서 농사 짓던 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란 아버님이 아무리 잘나봐야 평범한 회사원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사장님 딸을 만나서 그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은 어머님이 어쩌다 저런 남편을 두셨나 싶지만 예전에 뭣도 모르고 들었던 시부모님의 러브스토리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과 부잣집 딸의 러브스토리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일 텐데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셨거든요. 어머님은 회사를 창립하신 사장님의 따님으로 어려서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이 자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철없다 생각할지 몰라도 어머님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어요. 자신이 가진 걸 자랑하지 않고 나눌 줄 아는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셨죠. 남편의 외할아버님께서 어려운 시절을 견디시고 자수성가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께서는 나눔과 베품의 미덕을 아시는 분이셨어요. 어쩌면 그랬기에 당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아버지에게 편견 없이 마음을 여셨는지도 모릅니다. 부잣집 따님이었던 시어머니와 반대로 시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사꾼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소파라 겨우겨우 공부시킨다는 그런 집안이 저희 시아버지 집안이었고 아버님은 집안의 기대를 받으며 상경하여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입사했던 회사가 바로 어머님네 회사였죠. 아버지를 도와 종종 회사에 드나들곤 했던 시어머님과 당시 평사원이었던 시아버지가 운명처럼 만나게 되셨던 거죠. 그렇게 두 분은 신분과 배경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셨고 집안의 반대에도 결국 결혼에 성공해 사랑의 결실을 이루셨습니다. 남편 말로는 자신이 자라오는 동안은 두 분이 큰 싸움 한 번 하신 일 없을 정도로 금슬 좋고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막 시집왔을 적에도 시아버지는 어머님께 다정하셨고 두 분 사이는 더없이 좋아 보이셨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시부모님을 보며 저도 그렇게 늙어가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두 분은 참 사이가 좋으시네요. 주승 씨가 누굴 닮아서 세심한가 했더니
다 아버님을 닮았나 봐요. 아버님이 이렇게 다정하고 세심하시니 어머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하나는 잘 만났지. 평생 나한테 큰 소리 한번 쳐본 적 없는 사람이라. 일도 잘하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정말 이런 사람 어디 없을 거야. 아이고, 우리 마나님이 머슴을 너무 띄워주시네. 당연한 걸 뭘 그리 칭찬해?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한테 잘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지. 그리고 나야말로 여자를 잘 만났지. 당신처럼 다정하고 속 깊은 사람을 내가 어디 가서 만나겠어? 하여간에 나는 복도 많은 남자야. 어머,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애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아유, 니의 시아버지가 이런다 정말. 우리 남편한테 비하면 주승이는 아직 멀었네. 두 분 참 보기 좋으세요. 그러게 주승 씨는 아버님 쫓아가려면 나한테 더 잘해야겠다. 나 어머님 부러워서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야속해질 줄은 몰랐는데 아버지, 살살 좀 하세요. 아버지 때문에 괜히 저만 밉보이고 바가지 긁히게 생겼어요. 그게 왜 내 탓이야, 이놈아. 그러니까 네가 더 잘해. 세아가 잘 챙기고 시집와서 이것저것 힘든 점 많을 텐데 언제든 얘기하렴 아가야. 우리는 이제 너의 가족이란다. 늘 네 편이라는 거 잊지 말거라. 네, 그럼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님. 떠올려 보면 그때만큼 행복했던 시절이 있을까 싶네요. 막 시집을 왔을 때 저는 시부모님의 다정한 모습을 지켜봤고 그런 시부모님을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봐왔던 시아버지는 누구보다 어머님을 아끼셨기에 지금의 이런 사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프시고 시아버지가 점점 변하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시아버지를 믿어보려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탓에 시아버지의 배신이 저한테는 더더욱 뼈저리게 아픈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속내를 숨기고 있었던 건지, 여자를 잘못 만나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요. 아니, 어쩌면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런 속내를 숨기고 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만나서 로또가 터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님을 만나 하루아침에 부잣집 사위가 된 시아버지는 평사원에서 고속 승진을 하셨고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회사 임원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님이 대신해서 회사 경영을 맡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그 밑에서 남편이 일을 배우고 있죠. 물론 회사의 가장 큰 주주는 어머님으로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여전히 어머님이셨지만 시아버지가 과연 그 자리에서 욕심이 없었을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그 상황이 믿을 수 없었고 어머님이 안타까웠어요. 평생을 한 남자만 보시고 믿어오셨던 어머님이 집을 비우시자마자 배신을 당하셨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더 시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고 어머님이 안 계신 어머님 집을 헤집고 다니는 그 여자를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시어머니질 하려는 그 여자 때문에 저는 화병이 나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어머님이 그리웠죠. 어머니, 얼른 나으셔서 일어나세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우리 새아가 많이 힘들구나. 미안하다, 아가. 너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이 모양이 되어서 네가 주승이랑 제대로 신혼도 못 즐기고 너무 고생만 했구나. 내가 어른으로서 너를 잘 살피고 챙겼어야 하는 건데 내가 많이 못 챙겨서 섭섭했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섭섭할 리가 있겠어요? 그냥 어머님이 너무 오랫동안 집에 안 계시니까 제가 너무 외로워서요. 어머님이 집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안 계신 집은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아가, 그 여자 때문이니? 그 여자가 너를 많이 힘들게 해? 어,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 여자 때문에 매일매일 속 썩어가던 저는 저도 모르게 어머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이 심정을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다 보니 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서러움이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실 어머님 앞에서 한풀이 하듯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님이 알고 계신 듯 그 여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의 덤덤한 반응에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니? 병원에 있는 동안 정말로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 너희들이 나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했을지는 나도 이해한다. 내 몸이 이 지경이니 더 큰 시련을 주고 싶지 않았겠지. 하지만 내가 병상에 누워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란다. 그 양반이 병원에 발길을 끊을 즈음부터 나도 그 사람이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 눈과 귀가 되어줄 사람을 붙여놓았지. 그 사람이 내 뒤에서 나도 모르게 어디까지 막 나가려는지 알아보려고 말이야. 그럼 여태 다 아셨던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야 한다 생각했는데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쓰러지기라도 하실까봐. 근데 다 아셨으면 왜 가만히 계셨어요? 어머니 지금 그 여자가 어쩌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 여자가 어머니 안방을 차지하고 어머니 집을 마음대로 누비면서 시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어요. 첩주제에 자기를 깍듯이 모시라면서 감히 저한테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머니 자리를 꿰찰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그 꼴을 보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어머니. 그래, 그런 것도 전부 예상했다. 그 여자가 내 안방을 차지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미안하구나, 아가. 너한테까지 이런 꼴을 보이게 하고 추접한 짓을 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어머니, 저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남편은 회사 때문에라도 참으라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 여자 설치는 꼴을 보려니 차라리 제가 집을 나가는 게 낫겠어요. 안 된다, 아가. 그러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그 집을 비우면 안 되는 거야. 주승이 말이 맞다. 내가 없는 와중에 너랑 주승이마저 자리를 비우면 그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하겠니? 그러니 내 걱정을 한다면 조금만 버텨다오. 어머니, 그럼 저더러 그 여자 며느리 노릇이라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힘들겠지만 당분간은 네가 희생을 좀 해다오. 당분간은 네가 그 여자 며느리로 지내다오. 그 여자의 며느리의 노릇을 하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제 속을 이해하신다는 듯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앞에서 그런 척을 해달라는 거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는 너만 알고 있어야 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나는 이미 상황을 다 보고 있었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란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지. 하지만 아직은 나 혼자 모든 걸 할 수가 없고 시간이 필요하단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나를 도와서 그 여자와 남편의 시선을 돌려줘야 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아무 걱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도록 해야 한단다. 그래서 너한테 그 여자를 지켜보라고 부탁하는 거야. 네? 어머니가 따로 생각하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머니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은 복수보다는 어머님 건강이 중요한 때잖아요. 이러다 어머니 건강이 더 나빠지시면 어째요? 네가 역시 내 걱정이 많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렴. 내 건강은 좋아지고 있어. 사실 그동안 너희가 염려할까봐 말하지 않았지만 내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 내가 신약 시험에 참여했거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이라 그런지 나한테 잘 맞는 모양이야. 상태가 아주 호전됐어. 어쩌면 몇 달 안에 완전히 회복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정말이세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 완치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병원 측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어쩌면 네 시부 덕분인지 그 인간이 내 뒤통수를 쳤다는 걸 알고 어찌나 약이 오르던지. 내가 지옥에서라도 살아 돌아가야겠다 싶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고 악착같이 노력했다. 내가 그 인간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겠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서 복수를 해줘야지. 그 인간들이 내 걸 다 훔쳐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그것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 감히 내 아버지 회사를, 내 재산을 갈취하려고 하고 있단다. 네? 아버님이랑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했다고요? 내가 없는 사이에 그 양반이 내 주식을 자기 명의로 바꾸고 있는 걸 확인했단다. 내가 아파서 자기 결정권이 없다고 배우자인 자신이 대리인으로 나서서 지멋대로 그런 짓을 벌이고 있었던 거야. 어차피 나 죽으면 자기 몫이 될 거라 생각하는 거지. 게다가 회사 주식도 누군가가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는 정황을 발견했지. 주식 매수자가 하필이면 그 여자 친척 이름이더구나. 그 두 인간들이 내 모든 걸 훔치려 하는 거지.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니? 그럼 안 되죠. 세상에 어머니 자리를 훔친 것도 모자라서 재산까지요? 어떻게 아버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저희나 어머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어떻게? 그동안 내 덕에 누릴 만큼 누리고 살다 보니 자기 신분을 망각한 건지 주제도 모르고 욕심이 과해진 건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감히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내 남편을 잘못 알고 있었던 모양이야. 남편을 잘못 본 거지. 이제 와서 후회하기는 늦었지만 나도 더 이상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으려고 해. 이제라도 모든 걸 제대로 바로잡아야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도움이 필요하단다. 네가 내 대신 시간을 벌어주렴. 어머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식구들 몰래 신약 실험에 참여하셨다는 어머니는 다행히 약이 잘 들어 점점 차도를 보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 어머님의 복수심 때문이었답니다. 어머님의 얘기를 들으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어요. 그 여자가 집안만 헤집어 놓은 줄 알았더니 아예 어머니 회사를 집어 삼키려고 판을 벌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시부랑 결탁해서 두 사람이 회사 주식과 어머니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시아버지의 모든 만행을 알고 계신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조용히 복수를 계획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 저에게 그 여자를 모시며 지켜보라고 하신 거죠. 그래야 그 여자와 시부가 긴장을 놓을 테니까요.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어머님의 계획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평소처럼 그 여자는 제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했고, 같은 시간 어머니는 제게 그 여자를 깍듯이 모시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예, 너 언제까지 입 꾹 다물고 그러고 있을 거니? 내가 똑똑히 말하지 않았어? 나랑 기싸움할 생각하지 말고 선 잘 타라고. 네가 이런다고 네 시어머니가 쫓아와서 너 지켜줄 것 같니? 안 되는 줄에 매달리지 말고 앞으로 나나 깍듯이 모셔. 네, 어머니, 그럴게요. 뭐라고? 너 뭐라 그랬니? 뭐가요, 어머니? 아니, 너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니라고? 왜요? 어머님이 깍듯이 모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렸는데 왜요? 싫으세요? 아니, 싫다기보다야. 그래. 네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모양이다. 그래야지. 그게 똑똑한 거지. 너 앞으로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잘해주마. 그럼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잘 모실게요. 앞으로 불편해하지 말고 저한테 뭐든 시키세요. 당연히 제가 어머님 도와드려야죠. 그래? 그래도 네가 영 말이 안 통하는 애는 아니구나. 그래, 앞으로 잘 지내보자, 며느라. 시어머니의 지령을 받은 제가 그 여자를 어머님이라 칭하자 그 여자는 놀라면서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의외라 생각하면서도 저를 며느리라 부르면서 잘 지내보자 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그 여자의 빈틈을 만들어야 했던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 여자를 깍듯이 모시기로 했어요. 그 여자는 교만하고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라 다루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조금만 비위를 맞추면 비밀까지 술술 말할 정도로 허술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사람 옆에 딱 붙어서 정보를 캐냈습니다. 어머님, 이건 뭐예요? 웬 땅을 보고 계세요? 땅 사시게요? 아니, 그냥 괜찮은 땅이 있다고 그래서. 어머님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역시 어머님 안목은 대단하시네요. 그러지 말고 저한테도 정보 좀 주세요. 어디 땅이 괜찮은데요? 왜? 너도 나한테 붙어서 땅 사려고?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냥 미리 공부나 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어머님 옆에서 열심히 배우면 언젠가 저도 어머니처럼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알려만 주세요. 그래? 하긴 내가 안목이 좀 괜찮기는 하지. 하긴 너도 나중에 노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두면 좋지. 그럼요. 지금부터 어머님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저의 아부에 완전히 속아버린 그 여자는 제가 묻는 게 있어도 별 의심 없이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돈을 어디로 빼돌리는지 제가 정보를 캐내야 했는데 그 여자는 제가 정말 자기를 시어머니로 모시는 줄 아는 건지 저를 의심할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렇게 알아낸 정보들을 시어머니에게 곧장 알려드렸고 어머니는 그 정보들로 점점 그 여자와 시부의 비리를 밝혀내셨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시아버지를 몰래 견제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저희는 시부와 그 여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부지런히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드디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날이 찾아왔죠. 어머니, 드디어 퇴원이시라니 축하드려요.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 고맙다. 이게 다 네 덕분이다, 아가.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병상에서 버틸 수나 있었겠니? 아프고 고독했던 시간이었지만 네 덕에 참고 견딜 수 있었다 싶어.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이제 병도 이겨내셨으니 더 이상 치지 마세요. 무조건 어머님이 이기셔야 해요. 그럼 당연하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내가 더 무서울 게 있겠니? 이제 그 인간들은 벌 받을 일만 남은 거야. 내가 절대로 참아주지 않을 테니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했다가. 모든 준비를 끝내신 어머니께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시며 병원에서 드디어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죠.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시부와 그 여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하하호호 하고 있을 테지만 이제 그러는 것도 마지막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부와 그 여자를 횡령과 사기로 고발하셨거든요. 그 인간들이 잡혀가는 꼴을 보고 싶었던 저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어머님을 따라 회사로 같이 향했습니다. 회사에 갔더니 그 여자와 시부가 한창 사무실에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는 멀쩡히 살아난 어머님을 보고 기절하듯 놀랐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서 있어? 왜? 내가 내 회사에 오는 게 뭐가 이상한가? 뭘 그렇게 놀라?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당신은 오랜만에 보는 내가 반갑지도 않은가 봐. 나는 당신 얼굴이 아주 오랜만이라 너무 반가운데 말이야. 그동안 보고 싶었었어, 여보. 근데 옆에 그 여자는 누구야? 아니 여보,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내가 다 설명할게, 응? 아니, 쓸데없는 설명할 필요 없어. 다 알고 왔으니까. 당신 그동안 참 별짓 다 했더라. 내가 영영 못 깨어날 거라 생각했나 보지? 시름시름 앓다가 당신한테 고함 한번 못 쳐보고 그냥 죽어줄 거라 생각했니? 그래서 무서운 것도 없이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당신이 어떻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 정말 나를 부잣집 철부지 딸로 생각했던 거야? 설마 내가 당신한테 회사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를 거라 생각했어? 그랬다면 당신도 참 순진하네. 내가 아무리 바보라도 우리 아버지 회사를 바람난 남편한테 뺏길 일은 없을 텐데 말이야. 물론 나도 당신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 가진 거 하나 없는 평사원을 사장까지 만들어놨으니 더 이상 욕심은 없는 줄 알았는데 역시 인간이라는 건 믿을 게 못 되나 봐. 감히 주제도 모르고 남의 것을 탐내니까 말이야. 여보, 나 아직 당신 남편이야. 당신 거면 내 거고 내 거면 당신 거지. 무슨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내가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내 눈과 귀까지 막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지금도 아직도 이 회사에는 내 눈과 귀가 되어줄 사람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덕분에 당신이 나 몰래 벌인 죄들을 다 알고 있지. 주제넘게 남의 것을 탐내려 하다니. 그동안 내 것 훔치느라 바빴겠지만 이제 다 물거품 될 거야. 전부 오해라니까. 내가 설명할게. 이러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하자. 응? 나는 당신 얘기 더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러지 말고 변명은 경찰서에 가서 하는 게 어때? 때마침 문 밖에 경찰들이 와 있거든. 당신들 구속수사 당할 거야. 그럼 어디 가서 잘 얘기해 봐. 여보, 정말 이럴 거야? 나랑 이혼이라도 할 거야? 뭐야? 구속이라니. 내가 왜? 왜는 왜야. 잘못했으니까 구속하지. 너 완전 잘못 걸렸어. 우리 어머니가 당신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나는 잘못 없어요. 이 사람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요. 따지려면 이 사람한테 따지세요. 당신이 무슨 짓 했는지 내가 어머니한테 다 말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그러게 누가 겁도 없이 우리 어머니 걸 탐내래?
당신이 어디서 뭐하다 굴러먹다 온 꽃뱀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꽃뱀 짓도 더는 못할 거야. 앞으로 당신은 감옥에서 내내 노후를 보내게 될 테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여보! 시부와 그 여자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댔지만 어머님은 쳐다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두 분이 함께한 결혼 생활이 아무리 아름답고 길었다고 한들 이제 와서 시부를 용서하기에는 시부의 죄가 너무 컸네요. 결국 시부와 그 여자는 감옥에 가게 되었고 어머님은 그 뒤 시부와 이혼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간 시부는 이혼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시부는 제대로 재산 분할을 받아내지도 못했어요. 덕분에 시어머니는 손해 없이 무사히 이혼을 끝낼 수 있으셨죠. 일이 이렇게 되어서 마음 아프기는 했지만 악인들이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당장은 이혼의 아픔으로 힘드셨겠지만 저희가 곁에 있는 한 괜찮아지실 거라 생각해요. 저와 남편이 어머니 곁을 늘 지키며 앞으로도 어머니를 도와드려야겠죠. 어머니는 난치병까지 이겨내셨으니 더 이상 이기지 못할 일도 없으실 겁니다. 그럼 저는 그런 어머님을 도와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